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가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학교 운동장에 흥건히 고인 걸 보니 많이 내렸군요. 만물이 소생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세상살이 참 만만찮습니다. 작년에 마늘 농사를 많이 지었는데 도통 팔리지 않는다는군요. 우한 괴질로 대도시의 식당들이 파리를 날리니까 마늘 수요가 없기 때문이랍니다. 해남과 같이 마늘 농사를 많이 짓는 농부들도 팔로가 막히니 냉동 보관했던 마늘을 헐값에 출하해도 팔리지 않는답니다. 그러다 보니 시골의 작은 생산자들은 더더욱 팔로가 막막하답니다. 냉동 창고의 감자도 그냥 버린다고 하네요. 그런데 서울에서는 시장에 가면 비싼 값으로 사 먹어야 하지 않습니까? 시골에서 트럭에 싣고 와서 팔면 되지? 그게 아니랍니다. 도시의 골목에서 팔다가 시장 상인이 신고하면 15만 원 과태료를 물어야 하고, 아파트 단지에 들어가면 주민자치회나 분여회에 상납해야 하고, 그리 만만치가 않답니다. 팔지 못하면 왕복 차량 비용에 밥 사 먹어야 하지 더더욱 꼬인다고 하네요. 하여튼 세상살이 쉬운 게 아니군요. 오늘은 여러분과 깊이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다툼이 많으면 어떻게 할까요? 특히 부부간에 다툼이 많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도 경험해 보셔서 더 잘 알겠지만 무슨 방법이 있던가요? 그보다 먼저 왜 싸우나요? 싸워야 할 결정적인 이유가 있던가요? 물론 외도를 한다거나 도박을 한다거나 자녀 양육을 소홀히 한다거나 부모와 대립이 심각하다거나 딱 꼬집을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이런 이유가 없습니다. 없음에도 불구하고 싸움이 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위에 열거한 이유도 잠시 잠깐의 사건이었을 뿐, 모든 걸 정리하고 잘 살아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도 계속 싸움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저와 같이 박사이고 목사이고 강사이고 학자이고 연구자인 사람은 싸우지 않을까요? 전혀 아닙니다. 어쩌면 더 싸울지도 모릅니다. 하는 일이 집중을 요하고 시간을 요하고 완성도를 필요하기 때문에 다른 것을 돌아볼 겨를이 없습니다. 젊은 시절이라면 유튜브를 해도 쉽게 할 수 있을 텐데 지금은 여러 번 들어도 또 잊어먹고 또 물어보고 읽어보고 어휴 정말 힘들죠. 여러분, 한번 엎질러진 물은 다시 담을 수 없다는 말 아시죠? 그 말을 누가 했게요? 강태공이 했답니다. 강태공은 누구게요? 중국의 정식 역사가 시작되는 주나라 개국공신입니다. 그 공을 인정받아 지금 산동성을 중심으로 한 제나라 왕에 임명되었던 지략가였습니다. 그가 세월을 기다리면서 미끼도 없는 낚시를 던져놓고 물가에 앉아 있습니다. 아내의 눈에는 지랄하고 있다고 보이는 거죠. 고기를 한 마리라도 잡아온다면 반찬이라도 하겠는데 그도 아니고 지렁이 한 마리도 없이 빈 낚시대를 들이오고 평생 물만 쳐다보고 있으니 화도 날만 하죠. 틈만 나면 바가지를 북북 긁고 낚싯대 부러뜨리고, 그런데 어느 날 제나라 왕으로 등극합니다. 영감 나요나, 나 모르는가? 마누라를 모르는 남편이 어디 있겠는가? 어여가서 물 한 바가지 떠오게. 그럼 떠오고 말고 왕비가 타는 꽃가마가 어른거리는데 그까진 물 한 바가지야. 냉큼 달려가서 날래 떠오는 촌달. 그 바가지 엎게. 아니 물 떠오라고 했자녀? 그런데 왜 엎어? 금세 전투 모드로 들어가는 강태공 마누라. 이리 주게. 아니 엎을게 엎어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냐? 잘했어. 자 그럼 그 물을 다시 주워 담아보게. 아니 이 영감이 왕이 되니까 미쳤나 보네. 완전 미쳤어. 미친 게 아닐세. 안 미쳤으면? 엎어진 물은 다시 담을 수 없듯이 바로 우리 사이도 그렇다네. 자네와 나는 엎질러진 물일세. 그러니 이만 가보게. 먹고 살 양식은 보내줄 테니 험한 일은 하지 않아도 될 걸세. 아이고 내 팔자야. 이럴 줄 알았으면 평소에 잔소리 좀 덜 할걸. 아이고 인연의 팔자야. 미국 공군대학원에 유학 간 우리나라 공군사관학교 출신 중령이 있었습니다. 사관학교에서는 옷걸이를 한 방향으로 걸게 합니다. 옷걸이 간격도 5cm입니다.
정리정돈이 완벽한 것이죠. 0.01초의 승부가 갈리는 전투기 조종사의 경우는 더욱 그렇습니다. 유학하기 쉬운 거 아니죠. 말이 통합니까? 학문이 통합니까? 전문 용어일수록 어렵죠. 미국인도 잘 모르는 특수 언어는 더욱 그렇죠. 신경이 예민해진 장교는 아내에게 이상한 요구를 합니다. 옷장에 옷걸이를 한 방향으로 걸어 놓으라고. 이상한 것도 아니죠. 그런데 아내는 반발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사관생도냐? 내가 장교냐? 내가 네 부하냐? 내가 내무검사 받아야 하냐? 이렇게 대거리를 해대니 쌍방 교환되는 언어는 폭력적이 되고 유학 갈 땐 둘이 갔다가 돌아올 땐 혼자서죠. 왜? 갈라섰기 때문에 이혼한 거죠. 이런 문제를 어떻게 풀 수 있을까요? 실타래 흔들어 놓은 것처럼 이리저리 엉킨 문제를 어떻게 풀 수 있을까요? 나라를 세운 강태공도 해결하지 못한 부부 문제를 어떻게 풀 수 있을까요? 자녀 문제를 무슨 수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거의 대부분 썩어빠진 가슴에 맺힌 응어리를 토해내는 한탄으로 시작합니다. 그 한탄을 듣는 최초의 사람은 누구일까요? 처음에는 무생물이 듣죠. 설거지하면서 빨래하면서 혼술하면서 내뱉는 독백을 그릇이 듣고 빨래가 듣고 물이 듣고 술잔이 듣는 거죠. 그런다고 해소되지 않죠? 한탄은 한탄의 마음만 더욱 강화할 뿐 해결의 실마리로 접근하지 못하는 거죠. 그 후에 사람이 듣게 됩니다. 어머니가 듣고 친구가 듣고 직장 동료가 듣고 그런데 이들이 사우디 코치란 말입니다. 답도 없는 자기 주관적 말로 오히려 힘들게 합니다. 참으라는 말을 가장 먼저 접하게 될 겁니다. 참는 거 좋지요. 참으면 살인도 면한다고 했죠. 그런데 참음의 결과는 어떤 모습일까요? 참음이 상대의 강한 마음을 무너뜨리는 위로의 순풍이 되어 피드백 된다면 좋겠지만요. 참아보지만 상대의 공격은 무뎌지지 않습니다. 부부간의 문제는 습관의 문제입니다. 성장하면서 각인된 무의식의 세계에 들어있는 습관이라는 무서운 악령이 흔들기 때문인데 그 상황이 되면 주저없이 발사됩니다. 이번 GP 사고같이 총이 고장이 나지 않는 이상 저절로 발사가 됩니다. 귀신 같다고 하죠. 그 상황이 되면 귀신 같은 반응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귀신이라는 말을 쓰는 것을 보면 마귀 사탄의 저주가 틀림없어 보입니다. 왜 소리 지르냐고 하죠. 북을 두드리고 꽹과리를 치면 소리가 납니다. 북은 북소리, 꽹과리는 꽹과리 소리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인내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금방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두드리는 사람이 요령이 있어야 합니다. 이쯤 되면 소리 날 때가 되었는데 중단해야 합니다. 그만두어야 합니다. 자기는 하고 싶은 대로 짓거리면서 상대에게는 성인 도덕군자가 되길 바란다면 안 되죠. 미친 기대죠. 결국 죽으면 끝나는 겁니다. 죽어서 관의 뚜껑이 덮인 후에도 계속되는 것이 한탄이요 신세 타령입니다. 많은 경우를 지켜보았습니다. 상대는 죽고 자기는 살았는데 죽은 사람을 애도하기는커녕 죽은 상대가 나쁜 인간이라는 인식을 참석자들에게 전하는 못된 마음이 있는 것이죠. 신문에 보니까 교보생명에서 임사체험을 한답시고 관에 들어가게 하고 못을 박아 나오지 못하게 하는 퍼포먼스를 하였는데 어떤 사람은 펑펑 울면서 지난 날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그러지 않겠노라고 각오를 피력하였는데요. 그 후 정말 그러지 않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코칭을 비롯하여 상담 선생들이 있지만 자칫하면 잔소리꾼 노릇합니다. 절체절명의 위기감을 가지고 있는 내담자들에게 선생이 되어 간섭합니다. 객관이라는 미명하에 개입하는 상담자의 주관이 문제인 거죠. 제가 확인해 본 바는 언제나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삼성 SDS 사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이 회사는 부서마다 중년의 여성 상담사가 있습니다. 부서원들을 대상으로 애로사항을 들어주고 회사에서 조치하도록 건의하는 역할이죠. 그런데 이 상담사는 모든 사람의 언니로 존경받고 있습니다. 이 상담사는 내담자의 말을 들어주고 함께 울어주고 아파해주고 기뻐해주고 완전히 감정이입되어 일심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한 번 상담을 한 사람은 가슴의 응어리를 완전히 녹일 수 있고
긴밀한 유대감을 형성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도 있습니다. 만약 이 상담사가 긴밀한 유대감을 이용하여 돈을 꿔간다거나 투자를 권유한다거나 하면 큰 사고로 이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회사에서 엄격하게 윤리 규정을 준수하여 체크하고 있습니다. 과연 삼성이요? 과연 SDS였습니다. 그렇다면 개인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상대의 장점이나 가정을 위해 잘한 점을 한 줄씩 써나가 보세요. 예상외로 많을 겁니다. 그런데 통상 10가지를 넘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는 결점을 하나하나 꼬집어 보세요. 예상외로 많지 않을 겁니다. 10줄을 쓰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이 2가지 사항 중에서 완전히 크리티컬한 요소를 체크해 보세요. 결점을 덮어줄 장점을 체크해 보세요. 장점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결점을 체크해 보세요. 장점과 결점을 비교 대조하면서 대차대조표를 작성하는 겁니다. 절대로 주의해야 할 것은 심리적 감정의 대차대조표를 그리면 아니 됩니다. 그리고 좀 시간을 가졌다가 다시 대차대조표를 작성해 보는 겁니다. 이런 노력을 수차 반복해 가면서 필요가 없거나 중요도가 떨어지는 것은 지워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결정해 보세요. 만약 가능하다면 이런 대조표를 서로 교환해 보면 어떨까요? 문제를 고치는 것은 매우 쉽습니다. 그런데 감정이라는 악마에 매달려 있기 때문에 못 고치는 겁니다. 부부의 문제는 상대가 생각하는 경우의 수가 겹치기 때문에 단순히 정리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3가지라고 하면 3팩토리얼 6가지로 확대되는 것이죠. 문제는 심각해지기 전에 막아야 합니다. 인내하든 포기하던 어떤 형태로든 사건으로 비화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가 매우 어려웠을 적에 힘들었던 기억도 아련한 추억이라는 범주에 머물듯이 지금의 힘든 사건들도 시간이 지난 후에 되돌아본다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었을 일들로 변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이 깃들길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